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이 방송을 볼 때쯤에는 앵그리 블루 집회가 끝나고 네. 다음 날 피로를 풀고 계실 때겠네요. 네네. 저희들은 미리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젯밤에 여운을 좀 새기시라고 이렇게 이 앵그리 블루 티를 입고 이 방송을 합니다. 네. 자, 저희들이 지금 화요일 날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조국 문제가 이제 사는 쪽, 죽는 쪽이면 네. 보통 보면 이제 의사들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네. 그런 한계가 있고 예, 예. 그걸 넘어가 버리면 예. 뭐 명의가 와도 네. 화타가 와도 못 살리는 예. 그런 상황인데 예. 조국이 이제 이 사는 죽는 데서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예. 죽는 쪽으로 좀 기울은 것 같은 느낌이 네. 금주 들어서 이제 확연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오만 내용이 다 이제 쏟아져 나왔고 예. 이제 뭐 특히 이제 그 조범동 이제 그 조국의 오촌 조카가 이제 구속 재무를 해서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심지어 뭐 정경숙이 저기 조국 정경심이, 부인이 정경심이 그 자기가 이제 일을 시켜 먹었던 PB한테까지 너가 배신할 수 있냐 뭐 이런 식까지 문제가 나왔을 때는 뭐 이제 오만 때만 다 이제 공개가 된 상황이고 그걸 이제 뭐 이러저러한 사유로 이제 압박을 하고 있지만은 이게 뭐 곧 터져 나올 거는 뭐 명약관화한 사실인 것 같고요. 이제는 조국이 진짜 골든 타임을 완전히 다 놓치고 그냥 뭐 사퇴 여부와 관계없이 그냥 뭐 망하는 길로 완전히 접어든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자, 그 부분과 관련해서 보자면 배신을 때릴 수 있냐 하려면 배신을 안 때릴 만큼 네. 걔한테 네네. 뭐 지점장을 시켜줬다든지 그렇습니다. 그죠? 네네. 최연소 지점장을 시켜줬다든지 뭐 아니면 뭐 그 친구가 37이면 뭐 정권에서 네. 과장도 조금 어렵죠. 그렇습니다. 뭐 과장을 달아줬다든지 맞습니다. 뭐 그렇게 한 다음에 배신을 이야기하든 안 그러면 그 친구를 볼 때마다 뭐 한 돈 100만 원씩 네. 그냥 용돈으로 쓰라 이래야 되는데 네. 그 정권사의 PB 네. 프라이빗 뱅크라는 거 뭐 그냥 돈 좀 있는 사람들을 그렇습니다. 따로 상담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산 관리를 해준다는 미명하에 네네. 자기 쪽에 투자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권사들이 요 몇 년 전부터는 개미들 뭐 1000명보다 뭐 제대로 된 이 PB 한 명이 낫다 이래가지고 자산 상담을 통한 투자 유도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면 조국이 PB 조건으로 봤을 때 정경심이나 조국이 성가시고 귀찮은 손님이지 돈이 되는 손님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뭐 잘 모르시는 분도 있으시고 잘 아시는 분도 있으실 텐지만은 보통 이제 우리나라 자산가들 같은 경우에 이제 뭐 특히 뭐 부동산이 많거나 하신 분들이 이제 금융 이제 자산을 운영하는데 사실 뭐 기본적으로도 뭐 몇십억 정도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이런 양반들의 특성은 또 이제 뭐 물론 아주 위험이 높은 것들도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 안정적인 자산 이제 그 은행권 제1금융권 이자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좀 상회하는 쪽으로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제 하기 때문에 사실 또 PB가 그렇게 또 챙길 일이 없는데 지금 뭐 돌아가는 분위기를 봐서는 뭐 정경심 조국이 무슨 그 지금 뭐 이번에 좀 같이 문제가 된 PB한테 무슨 뭐 몇십억씩 뭐 이렇게 몇백억씩 맡겼다는 건 보이지는 않고 그다음에 뭐 이러저러한 위험성 있는 투자를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잘하고 자기들 생각대로 이렇게 투자를 해놓고서는 그것도 그 뒤치다거리까지 맡기고 했으니 이 PB가 그렇게 뭐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따라다니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국이라는 위세를 가지고 몇 년 동안 마치 뭐가 있을 것처럼 온갖 뒤치다거리나 허드렛 일을 그렇습니다. 마치 강남의 천민 졸부가 은행 같은 데 와서 부려먹듯이 했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래도 뭐 용돈이라도 그렇습니다. 툭툭 주던가 그러지도 않으면서 실컷 부려먹고 위험한 일에 동양대학교에 토요일날 밤에 데리고 가서 밤을 새우게 하고 또 자기 집까지 오라 해서 컴퓨터 하드 3개를 또 네가 알아서 처분했다가 나중에 와서 달아라고 범행의 일종의 공범으로 이용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친구 입장에서는 뭘 느낄까요? 속된 말로 뭐 밟았다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요즘에 뭐 사실 이제 뭐 취직도 어려운 거 다 잘 아실 거고 뭐 예를 들어서
한국투자증권에 그래도 그런 식의 PB로 채용될 정도면은 요즘에 뭐 학력이나 뭐 스펙도 보통이 아닌 사람인데 그러니까 뭐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조국하고 정경심이 뭐 얼마나 그 양반한테 이득을 줬는지 모르지만 설사 뭐 꽤 많은 이득을 주지도 않았겠지만 줬다 하더라도 아니 이게 여기에 잘못 연루돼서 이제 뭐 증거 인멸이나 처벌이 되고 또 게다가 어떤 금융 관계된 어떤 부정에 자기가 개입하게 되면 사실상 금융계에서 완전 블랙리스트로 몰려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제 취업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으로 몰리게 되는데 그런 범행을 그것도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일상적인 같으면 낮에 가서 이제 어떤 뭐 컴퓨터를 꺼내 온다든가 그런 거야 뭐 이상하지 않을 건데 밤에 내려가서 그것도 하드를 교체하니 많이 아니 이거야 바보가 아닌 이상이야 이게 불법적인 일이라는 생각이 안 할 수가 없으니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을까. 그래서 하여튼 뭐 기회가 되면 빨리 실토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아마 처음부터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 37살 먹은 청년이 57살 먹은 정경심이 옆에 운전하고 밤중에 내려가서 한밤중에 텅 빈 학교에서 밤새도록 컴퓨터 들고 들락날락하고 그런 일을 했을 때 이 친구도 속으로 지금 검찰이 작정하고 수사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나중에 나도 크게 다치지 않을까 우려하면서 그렇습니다. 이제 꼬리를 자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점점 말려들어 그렇습니다. 갔으니까 아마 검찰에 가서 있는 대로 다 실토하고 자기가 숨겨놓은 컴퓨터 하드들도 다 갖다 준 걸로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언론에서도 뭐 확인하시면 알겠지만 증거인멸죄라는 게 본인한테는 적용이 안 됩니다. 본인이 뭐 예를 들어 갖고 있는 이제 자기에 관련된 자기 죄에 대한 관련된 증거를 이제 자기가 자기 죄를 숨기는 거는 뭐 그거는 현재 현행법 우리나라 법을 저기 현행법으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근데 타인이 어떤 다른 사람의 범죄와 관련된 증거를 파기하거나 손상시켰을 때 증거인멸죄가 성립하게 되는 건데 이 PB 직원 같은 경우는 100% 해당되는 거죠. 지금 뭐 돌아가는 얘기로는 지금 뭐 코링크를 포함한 이런 또 그 조국과 정경심의 투자에 이 PB가 직접 관련된 건 아니니까 당연히 자기 어떤 관련된 범죄 증거를 볼 수 없으니 이게 당연히 증거인멸죄가 성립이 되고 또 이제 요번에 뭐 좀 그 여러 가지 겹치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길거리 다 있는데 뭐 CCTV에 일반 뭐 사람들 많은 휴대폰에 있어가지고 이게 그 행적이 수사기 가서 딱 마음만 먹으면 어디 대문을 왔다 갔다 하는지까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경찰에서는 뭐 동양대학교 그 CCTV, 고속도로 CCTV, 톨게이트 뭐 요즘 또 차량마다 또 저기 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거 쫙 확인해가지고 요 사람의 행적을 다 알고 있는데 그거 거기에 대해서 그 내용을 쫙 파악하고 있는 검사 앞에서 그 거짓말을 한다. 그럴 수는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자, 지금 조국 상황이 조금 물 건너 가는 쪽으로 보이는 게 지금 교수들이 좀 신중하기로 유명한 직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조국 태진 시국 선언 교수가 어제 뭐 1000명 넘었다다가 지금 오늘 1500명이 넘고 2000명이 넘을 것 같아. 이제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이제 일종의 정권이 조국을 막기 위해 누르고 있던 그 압력선이 좀 무너지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뚝이. 그리고 서울 대성이 뭐 촛불 집회를 안 한다다가 연대생도 연기한다다가 서울대 연대 고대가 합쳐서 19일날 동시 촛불 집회를 또 한다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황교안이 월요일날 저녁에 머리를 깎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 이제 가장 좀 우리가 흔히 좀 속된 말로 뺀질뺀질한 계층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한국당 사람들인데 거기에 이제 황교안이 머리를 깎았다라는 부분은 아무리 이제 좀 우리가 한국당 사람들이 좀 문제다 해도 그래도 이게 뭡니까? 뭐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넣는다고. 그렇습니다. 일종의 그래도 몇 달 했으니까 감은 좀 잡는데 이 타이밍이 조국이 조금 무너질 타이밍인데 여기서 아무것도 안 했다 여태까지. 이대로 무너지면 내가 그 공을 숟가락 올리기가 어렵다. 그래서 지금 그렇다고 뭘 새삼스럽게 하기도 그렇고 하니까 머리를 깎자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뭐 이제 여론조사에 대해서 소장님도 여러 가지 말씀도 하시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불신을 하시는 분들은 되게 많으신데 어찌 됐건 그러니까 그런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제가 기억하기로
그러니까 어떤 이슈를 넣어서도 보수적인 성향의 어떤 의견이 그 여론조사에서 50%를 넘은 경우가 거의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 상황인데 지금 하여튼 KBS나 MBC 같이 정말 정권의 나팔수, 사실 뭐 언론도 아닌 그런 곳에서 조사한 여론조사에서도 조국 임명에 반대하는 여론이 60%. 그러니까 지금 조국 임명이 아니면 도대체 나올 수 없는 그런 여론조사 그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서 어떤 상황의 어떤 변화를 감지 못한다면 진짜 이거는 정치인을 떠나서 사람이라 볼 수 없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흐름들을 지금 계속 축적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표출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한국당이 다급하게 저스티스 리그라는 걸 만들어서 대입제도 전면 재검토, 뭐 국가고시 개혁, 공기업 공공기관 충원제도 개혁, 노조 고용세습 철폐, 뭐 이런 걸 가지고 뭐 저스티스 리그를 만들어서 청년 세대의 입장을 반영하겠다. 뭐 늦었지만은 뭐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잘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만은 문제는 이런 부분들을 좀 치열하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문제의식이 심각하게 해야 되고 당내에서 이 부분을 치열한 토론을 거쳐서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냥 백화점식으로 뭐 서포 15조 일부 따고 나열해서 이런 식으로 반영한다고 여론이 뭐 그런 말 몇 마디에 순식간에 움직여지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개혁 검토한다는 얘기는 그거 뭐 이제까지 뭐 그 솔직히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 때도 그 뭐 입시나 취업을 뭐 불공정하게 한다고 한 적이 단 한 번이 있었습니까? 다 뭐 개혁을 검토한다 그랬던 얘기들은 뭐 하나만한 얘기고 구체적으로 근데 뭐 대한민국은 뭐 멀리 갈 게 없지 않습니까? 남의 나라 무슨 새로운 시스템을 들어오는 게 아니라 기존에 유지했었던 제도로 돌아가되 거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학력고사 같은 경우는 1년에 단 한 번만 응시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문제였으니까 그런 점만 보완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다 뭐 과거에 했었던 제도에 대해서 그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 한두 가지만 뭐 보완하면 되는 것이지 뭐 이렇게 거창하게 뭐 저스티스 리그까지 이렇게 이름을 붙여야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예, 그리고 지금 보면 검찰이 이제 조국을 수사하는 양상을 보면 역시 검사는 검사다라고 할 만큼 제가 쭉 좀 생각했던 부분, 결국 그 부분의 핵심은 뭔가 하면 조국 가족이 단지 펀드 투자를 한 것은 아닐 거다. 그래서 이제 결국 지금 벌어지는 잡다한 것들이 다 서로 엮여서 이제 결국 최근에 정권이 내걸고 있는 주요한 정책 사업과 핵심 사업과 연결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실적은 실적대로 올리고 정책의 명분은 명분대로 오고 또 그걸 갖다가 수용할 그릇, 그러니까 코스닥의 상장사 이런 걸 합쳐 가지고 저 신라젠식의 이 배터리 분야에서는 좀 조국 가족이 대박을 노리고 있었다. 지금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소장님도 뭐 계속 말씀하신 뭐 신라젠, 뭐 태양광, 뭐 기타 등등해서 지금 계속 문제가 되어 왔던, 근데 이제 아무도 밝히지 않았던 그 실체적 그 생각하면 있잖아요. 거대 프로젝트의 이제 일환이 조국을 통해서 드러났는데 결론적으로 뭐 돈이 오고 가고 뭐 이게 뭐 횡령이고 배임이고 뭐 물론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뼈대가 뭐냐? 예, 뼈대가 도대체 뭐냐? 결국은 이제 뭐 이러저러한 뭐 상장 법인, 뭐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할 만한 법인, 뭐 어떤 매출이 있는 법인들은 쭉 묶어서 결국에는 딱 상장해가지고 이제 주가를 뻥튀기를 시켜서 결국은 이제 이게 무슨 뭐 몇십억 단위가 아니라 정말 몇백억, 몇천만 달이 어떤 경제적인 부당한 이득을 노리고 했다는 것이 결국 이 핵심이고, 소장님도 처음부터 이제 이 조국 사태가 벌어졌을 때부터 핵심은 사모펀드에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셨지만은 결국 검찰도 당연히 애지도 않죠. 처음에 딱 조국에 대해서 어떤 이제 검찰이 그러니까 어떤 문제 제기를 할 때 처음부터 핵심적인 타겟은 그 사모펀드 관련된 부분이었던 걸로 지금 다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 최태식이라고 웰스 CNT의 사장을 구속 안 시키려고 애를 쓰고 또 이상훈이라고 바지 사장을 구속 안 시키려고 애를 썼습니다만은 결국
조범동이가 그렇습니다. 지금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조범동의 행동을 가만히 보면 지금 도망가가지고 자기가 피해봤자 원래는 9월 10일쯤 온다 그랬대요. 네네. 그러니까 조국이 장관이 임명되면 며칠 뒤에 들어오는 걸로 생각했는데 돌아가는 거 보니 조국은 장관하고 만신창이가 돼도 어떻게 버티고 가고 조국 가족은 그것 때문에 비호가 될지 몰라도 나는 모든 거를 내가 다 덮어쓰고 밖에서 가족들 데리고 한참을 끝없이 떠돌아야 되겠다라는 불안감이 얘한테 엄습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또 조국이 저러다가 가고 나면 나중에 지가 다 덮어쓰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좀 고민도 들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심부름꾼에 불과하다. 그래서 저 친구가 필리핀 세부에 있다더만은 베트남에 있다더만은 이제 괌에서 나타났어요. 괌요. 괌은 미국령. 그렇습니다. 이 커먼웰스라고 부르는 데지 않습니까? 네네. 미국의 일종의 자치령 비슷한 그렇습니다. 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괌 미국령에서 저 친구가 나타났으니 미국이 지금 이 사건을 너무 잘 알고 있을 거고 한국의 검사가 이제 수사관 데리고 파견을 가고 괌으로. 네네. 그러니까 아마 미국에서는 저 일가 가족들을 데리고 있는 조범동이를 어떤 형태로든 이렇게 붙들고 있었을 거고 그래서 이제 귀국시켜버리는 식으로 됐는데 그래서 가만히 보면 조범동이가 괌에 간 것 자체가 그냥 귀국하면 조국이 화를 낼 거고 그냥 내가 귀국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뭐 사실상 추방되다시피 해서 왔다 하려고 괌에 일부러 간 거 아닌가라는 냄새도 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선생님 말씀하신 거지만 지금 이제 이 조국의 그 일가가 이제 그 타고 이제 그 몰고 있던 배가 이제 침몰에 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부 뛰어내리고 최대식부터 이제 뛰어내리고 이제 그 작은 이제 생쥐부터 뛰어내리고 이제 생쥐를 뭐 이렇게 관리를 했는지 이제 잡아먹었던 이제 고양이 여기 이제 조범동 입장에서는 이 배가 이제 그 뭐 이제 저 배로 이제 구명정이 있는데 고양이는 이 구명정에 태워줄 거냐 당연히 고민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뭐 처음에 이제 입국했을 때 조범동 씨가 이제 그 인천공항에서 체포된다는 얘기 들었을 때 이게 뭐 기획 입국이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뭐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은 조국이 영향을 미쳐가 그런데 근데 그날 추석 뭐 기억하시기에는 추석 연휴 조국 행보가 뭐 이제 그 무슨 저 전자발찌 관리 이제 가고 이제 그 좀 그 물론 이제 억울하고 좀 안타깝게 돌아가신 이제 김용현 검사 묘역에 찾아가고 했으니 그러니까 추석 연휴 동안에는 이제 그런 행보를 보여서 딱 이미지 메이킹을 해놓고 이제 연휴가 끝나면 오늘 뭐 발표가 오늘 언론에 보도 났습니다만 뭐 법무부에 이제 검찰 개혁 무슨 이런 조직단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강하게 푸시를 하려고 딱 그랬는데 딱 김홍현 검사 묘역에 간 날 이제 조범동이가 입국을 하면서 체포됐다는 거는 그러니까 결코 이제 그런 분위기로는 될 것 같지는 않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저도 그러니까 과연 지금 그 뭐 이제 여권이나 이제 여권 입장에서는 검찰이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을 하려고 하니 검찰이 검찰 개혁을 저지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지금 조국을 수사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지만 저는 조금 좀 생각해 봤을 때 이게 과연 검찰이 그냥 조국을 뭐 법무부 장관 임명하네 우리가 준비하자 딱 이렇게 됐을까? 저는 그러니까 지난 오랜 기간 동안 이 내용을 누군가 지켜보면서 무언가 자료도 챙겨오고 어떤 방향을 잡아서 준비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시기는 물론 딱 장관 임명에 맞췄다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미국이나 이런 데서도 이런 내용들을 전혀 모르면서 그냥 그 괌같이 그 뭐 미국의 중심가도 아닌 도시 지역도 아닌 곳에서 조범동의 체포에 협력하고 이랬을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 조국을 둘러싼 이 여러 집단들이 오래전부터 조국을 예의주시하고 있었고 그것이 집적돼서 이제 이 지금 확 한 달 좀 넘는 기간 동안에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정권 들면서부터 조국이 그 검찰 개혁이라는 개혁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검찰 해체라는 부분을 그렇습니다. 주장해 왔고 그래서 검찰 내부에서는 뭐 다는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에 관심을 두고 조국 파일을 계속 축적해온 이 부분이 있었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윤석열이 뭐 문정권에서 윤석열이 중앙지검장이 되고 또 이 검찰총장이 될 때도
한간에 이런 소문이 있었어요. 조국이 윤석열을 반대했는데 네네네. 민주당이나 이제 청와대가 윤석열을 밀었고 뭐 조국도 뭐 윤석열 부분을 끝까지 반대할 명분이 없어서 어쨌든 뭐 했다는데 조국이 반대한 거는 뭔가가 좀 찝찝한 부분을 지도 알고 있었을 거라고 그렇습니다. 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런 거를 딱 보면 느끼는 게 뭔가 하면 그 히틀러 암살 작전에 보면 네네네. 동프로이센의 히틀러의 그 이 늑대의 그 산채라고 부르는 거기에서 히틀러가 이제 가서 회의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폭탄을 이렇게 놔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들 비었을 때 이제 베를린을 장악해가 군대를 움직이는 걸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국이 이제 지금 청와대 수석으로 검찰에 자기 사람들도 뭐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통제하고 있을 때는 조국이 이렇게 안 당했을 건데 그렇습니다. 법무장관을 바로 가기가 명분이 약하니까 이제 좀 쉬었다 가려고 한 달 비운 사이에 검찰이 이제 작전이 쫙 걸리면서 조국과 관련되는 부분을 그 뭐 3가지 정도로 하나는 자녀 스펙에 관한 문제, 두 번째는 그 운동학원 재단과 관련된 그리고 부동산 그리고 이제 3번째는 사모펀드다. 이렇게 해서 대충은 이건 조국과 관련되는 혐의의 그림을 다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번 사건의 특징이 문 정권 들어서 손혜원이라든지 과거에 뭐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 별로 보도가 되지 않고 다 무마가 됐잖아요. 근데 유독 조국 사건 같은 경우에는 체계적으로 쭉 터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결국은 검찰이 가진 그런 어떤 조국에 대한 이 준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좌우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그간 소장님 말씀에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제 이른바 조국이 민정수석이 되면서 이제 뭐 보수 세력, 보수 정치 쪽을 초토화시킨 거는 뭐 물론이고 그걸 뭐 본인이나 문재인은 부인하는지 모르지만 참 저번 2017년 대선까지만 해도 참 참신한 정치인의 표상이었던 안희정이가 오늘 어떻게 됐으며 그 다음에 정말 그 밑바닥 신화를 썼다고 또 칭송받았던 이재명이가 지금 어떻게 됐으며 그 다음에 뭐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라고 했던 그 김경수가 지금 어떻게 됐으며 그 다음에 뭐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그냥 호가호위 하면서 뭐 재벌 회장도 뭐 같이 뭐 둘이서 만나고 아랍에미리트 왕세자도 막 만나던 민정석이는 지금 어떻게 됐으며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조국 자신은 뭐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정말 끊임없는 정적들에 대한 공격들을 한 그 결과 그 다음에 결국은 지금은 아직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여권 내에서도 조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은 그런 상황들을 간과한 그 결과가 결국 자기가 이제 대권을 간다고 봤을 거고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기 대권의 숱한 걸림돌들을 제거하고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큰 관문이 조국이 청문회를 통과하는 게 관문이다. 그렇죠. 여기서 법무장관을 청문회 통과하고 나면 내년 총선에 이기고 나면 총리 청문회 가는 거는 요식행위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번 통과해야 될 유일한 이런 관문이다 하는데 그 관문에서 지금 만신창이가 되어버리는 일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과거부터 조국을 바라본 사람 그렇습니다. 또 조국과 관련된 파일에 이런 데서 봤을 때는 권력층 상층부에 상당히 깊숙하게 그 조국이 이런 대형 프로젝트 또 뭐 주식 장난 이런 데 관련되어 있고 회사를 키우고 있고 이런 소문들이 한번 보세요. 177건이나 웰스 CNT가 이 사업을 따요. 지역 건기업체도 아닌데 거기에 또 이렇게 지자체 단체에서 그걸 줄 수 있습니까? 그거는 어디서 연락이 간 거고 그렇습니다. 수십 건씩 줬는데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런저런 소문이 한간에 바닥에 난 거고 그래서 현 정권이 보면 아주 이 정권이 나중에 크게 터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태양광이라는 게 지금 KBS가 그걸 보도 안 하니까 뭐 사과 정정 보도 요구했다가 망신당했다잖아요.
태양광에 왜 저래 미쳤는지, 암호화폐를 왜 저리 방치했는지, 그렇습니다. 신라젠 아무것도 없는 매출 제로가 어떻게 10조가 됐는지 우리들 배운 문제라든지, 그다음 버닝썬에 결국 여기 버닝썬에 관련됐던 윤규건이가 또 거기에 정상훈이라고 큐버서 그 다 등장하잖아요. 그렇습니다. WFM과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그래서 전부 하나씩 맡았던 것 같아 내 생각에. 나는 암호화폐, 나는 태양광, 나는 뭐 저 바이오 헬스, 나는 뭐 신라젠. 그러니까 조국은 나는 전기. 그러니까 전기하고 관련되니까 이제 지금 노영민도 전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미래 이런 부분을 하려면 전기 중에 미래는 뭐가 있어요? 뭐 수소, 뭐 옛날에 배터리. 몇 년 전이면 스마트 그릴드 이런 걸 건데 지금은 뭐 그거 배터리죠. 배터리, 수소차, 배터리, 2차 전지, 응급 뭐 소재. 그러니까 조국이 지금 배터리 하려면 전기 관련 있는 회사 다 끌고 모아봐. 그렇죠. 하니까 뭐겠어요? 익성이라는 데서 저 상장하고 싶어 하는데 자동차 부속회사다. 아, 자동차는 요즘 배터리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장해서 IMF가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 관련, 전기는 아닌데, 그래도 지자체 3대 사업 중에 하나다. 그리고 제가 이 가구,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출판, 인쇄, 그 다음에 전기. 그럼 그 전기. 그럼 티끌모아 태산으로 매출 뭐 몇백억 올려줄게. 그렇죠. 그게 전기. 그럼 이걸 담을 그릇이 하나 필요하다. 그럼 뭐 이보영이가 하는 영어 교재, 그거 매출도 얼마 안 되고 코스닥 상장회사지만 비리비리한 거 하나 해가 이걸 다 얹으러 갖고. 근데 한때는 또 전기에서 한 벌 더 나가 와이파이까지 얹으려다가 그거는 이제 그릇이 안 돼가 사업은 땄는데 포기하고 요걸로 이제 상장하려는데 조국이 지금 장관만 안 갔으면 결국은 상장시켰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겁니다. 아니 없는 걸 가지고 또 특례 상장을 시켜요. 그렇습니다. 기술 뭐 관련돼 있다고. 신라젠은. 그런데 매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배터리에 뭐 실체도 쪼매 있고. 그 다음에 상장사에 얹어서 우회 상장하는 건데 안 됐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거야 조금만 지시하면 알아서 뭐 다 통과시켜 줬겠죠. 그래서 상장되면 다들 여기서 뭐 상당히 땡길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웃기는 이야기는 심지어 보수 쪽에서도 이야기하는데 조국이 대선 자금 마련한다. 아니 대선은 그냥 후보만 되면 돈은 저절로 생기잖아요. 대선 자금을 뭘 이런 식으로 마련해? 아, 그럴 이유가 전혀 없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어제도 이제 뭐 그 지인들하고 얘기를 하다 또 카톡방에서 얘기를 하다가 이제 뭐 좀 그러니까 출산을 해가지고서 이제 그 좀 쉬고 있는데 그 얘기 중에 그 출산휴가 쓰지 말고 그냥 방학 때 복지 신청 한 달 해놓고 한 달 동안 그냥 방학 동안에 학교 안 나가도 되니까 복지 신청해놓고 한 달 있다가 다시 출산휴직하고 그냥 한 달 더 그냥 봉급 다 받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가 회자가 됐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 모든 문제가 지금 그 조국의 그 진짜 한 달 복직후 월급 1,000만 원 받은 거 그다음에 그 뭐 돈을 투자해놓고서 당장 수익이 없으니까 결국은 이제 그 정경심이 그 무슨 자문료라는 희한한 명목으로 그러니까 이자 받은 거 아닙니까? 월 200만 원씩 뭐 그런 행태들. 네, 나는 이런 거라고 좀 봐요. 과연 조국이 10억 5천만 원을 안 받았을까? 그렇죠. 진짜 익성의 사장한테 줬을까? 그러니까. 익성 사장 줬다는데. 네, 그렇습니다. 아니 익성 입장에서는 저거가 상장하려는데 저거 실력으로는 안 돼가. 요 조국 그림에 자회사 하나를 만들어가. 그 자회사 대표를 저 조범동이가 사실 하게끔 하면서 이걸 우회 상장시킨 거 아니에요? WMF는 A1A라는 회사가 300 몇십억에 팔 수 있는데 118억 받고 여기 넘기면서 저거가 지분 80억 가지고 그렇죠. 펀드로 지배하잖아요. 배터리 펀드로. 왜 저거 회사를 남한테 주고 2대 주주몇처럼 해서 펀드로 지배하려 할까요? 그렇죠. 300억 받고 팔면 끝이지만 그렇죠. 이게 상장이 되어서 위에 상장해서 터지면 몇천억 번다고 생각하고 그랬을 거고. 그렇습니다. 익성도 그거 노리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아까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조국에 대해서 이건 뭐 10억을 투자를 했니 안 했니는 그 사람들한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정경심이한테 그럼 왜 200씩 줬냐? 용돈 준 거지요. 왜? WMF의 매출도 보고받았다잖아요. 그러면 정경심이한테 정경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코링코를 내가 돈 내갖고 만들었는데 코링코가 소유한 3대 회사가
IMF, IFM, WFM 그리고 웰스 CNT인데 이 세 개를 내가 관리하고 있다. 그 중에 핵심은 상장회사다. WFM이. 그럼 상장회사에서 내가 그래도 좀 소유한 맛을 좀 손맛을 좀 느껴보려고 그래서 한 200씩 받은 거 아닌가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결국 뭐 대선 자금, 그러니까 물론 이제 현재로서는 이제 어느 순간부터 조국도 대통령을 자기가 꿈을 꾸고 뭐 그건 이제 뭐 그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대선 자금 문제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뭐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도금 수저도 아닌 몇기 수저 수저들이 그 이제 강남 근처에 오래 살면서 이제 그런 것만 봐가지고 그런 것만 배워서 어떻게든 그 몇천억대 몇조대 자산을 해가지고서 정말 그런 것들을 이제 한번 그 사람들처럼 살아보겠다는 일념으로 온갖 돈,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은 대선 권력욕이 아니라 돈, 그러니까 탐욕이 나온 거죠. 그리고 얼마나 사기인가 하는 부분에서 키가 183이니 180이니 그 다음에 무슨 63년생이니 65년생이니 그러니까 사람이 남들은 신경을 안 쓰는 문제들 우리 같으면 저보고 몰라서 61년생이라 해도 법원에 가서 판결받기 귀찮아서 나는 그냥 61년생으로 살겠어요. 그런 문제들까지도 신경을 쓰고 이 대가리에 털 깎고 다니는 방식 안 보세요. 그렇습니다. 저런 것도 진짜 저런 식으로 평생을 깎으려면 한 군데 가서 그냥 바꾸고 다니면 가는 데마다 그게 안 되거든요. 절대 안 되죠. 그러니까 한 군데 가서 계속 대가리를 깎아야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신경 쓰는 거 하며 텀블러 들고 다니는 꼬라지 하며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전부를 신경 쓰면서 살았을까? 내가 가련하기까지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래서 뭐 이 나이 문제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게 뭐 특히 이제 이 교수다 보니까 이 제가 볼 때 하여튼 뭐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겠는데 이 나이도 분명히 뭔가 좀 조작이 있었던 걸로 생각이 들고 그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냐면 아시지 않습니까? 교수도 정년이 있으니까. 예, 정년하고도 관계. 예, 정년 관계. 그리고 조국의 신화의 핵심이 지 나이보다 2살 일찍 들어갔다. 네네. 근데 딸 나이로 고치는 걸 보고 대학 들어가게 하기 위해 대학 의전. 네네네. 그래서 저 집안의 내력인 거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그러니까 모든 게 가식이고 진실된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근데 다만 그 가족들이 특히 부부가 아주 그 돈에 대한 그 물질에 대한 욕망만큼은 아주 천생연분이고 찰떡궁합인 것 같습니다. 옛날에 이 철학에 아비투스라는 용어가 있었어요. 네네네. 이 내려온 네네. 집안에 네네. 이런 어떤 이 풍습, 네. 관습, 예. 어떤 전래된 습관 네네. 같은 걸 의미하는 건데 조국 집안에 저게 진짜 아비투스라는 말로 외에는 그렇습니다. 설명을 할 방법이 없어요. 왜 저러고들 사는지요. 그러니까 조국 딸도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뭐 제 추정이긴한데 과연 왜 의사를 시키려고 했을까? 무슨 뭐 그 우리가 드라마 영화에서 보는 어떤 막 중병을 키우는 어떤 그런 명의를 키우기 위해서 딸을 의사를 했을까? 제 짐작에는 스카이 나와서 의사 해야 된다라는 그것도 있고 제가 볼 때 아마 궁극적인 목표는 요즘에 뭐 조성이도 아시면 텔레비전에 성형외과 의사니 해가지고 막 나서 떠들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 치료 행위 안 하거든요. 네. 뭐 유명 뭐 피부 전문의 해갖고 나오는 양반의 이쪽이 다 코디네이트지. 예, 그래서 실제로 진료를 진료를 받으러 갔더니 막 신경질만 내고 진료는 안 받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어떻게든 인턴 레지던트 말씀하신 전 그게 목표가 아니라 어떻게든 의사 고시만 합격을 해서 의사 타이틀만 따면 이제 뭐 강남이나 어디에 피부 클리닉 오픈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뭐 종편이나 이런 데 나와서 피부 전문가 해가지고 하면 이제 화장품도 팔고 저는 그게 목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려온 내력이라는 게 우리가요 진짜 아무것도 안 물려줘도 성실하게 살아라 이렇게 이제 이 몸으로서 자식들한테 보여준 서민 가정이요 훨씬 훌륭하지. 저런 식으로 사는 모습들을 이렇게 물려준 조국. 세상이요 항상 잘 나가다가 한 번은 삐끗합니다. 한 번 삐끗하면 잘 나간 것 전부가 다 순식간에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답게 살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는 한번 벼락을 맞는다 이렇게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게 이제 뭐 소장님이 이제 훌륭한 이제 학생이셨고 저도 이제
하여튼 뭐 타이틀상으로는 저기 관악구 봉천동에 소재하고 있는 서울 무슨 대학을 이제 저도 졸업을 했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 뭐 크게 자부심도 느끼지 않았지만 뭐 그렇다고 뭐 그렇게 죄냐 이런 생각하고 살았는데 아 정말 이번에 나오는 꼴을 보니까 정말 창피해서 정말 무슨 대학을 나왔다는 게 이렇게 창피한 게 처음인 것 같고요. 그럼 오늘 이제 김문수 지사가 이제 오늘 화요일 기준으로 이제 뭐 삭발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게 저도 돌이켜보면은 뭐 사실 뭐 불만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국립대학을 나와서 뭐 학비 등의 혜택도 받았고 또 정말 뭐 사법연수원 가서 나라 돈으로 뭐 별정직 공무원이었긴 했지만은 나라에서 월급도 받고 이제 많은 그 혜택을 받고 살았는데 아니 그 뭐 서울대학에 나와 있는 그 교수들 같은 경우에 지금 이 국민들이 지금 이 60% 그 형식 그 가짜 여론조사에서도 60% 이상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 서울대 그 대학원을 나왔고 무슨 장학금이 나왔고 이 난리가 났는데 이에 대해서 이걸 소상히 밝히는 서울대 관계자 교수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무슨 지금 현재 국립대학도 아니고요. 뭐 이제 공법이 이제 대학인데 지금 보니까 그 이놈의 서울대 교수단 작자들이 국립대학 안 하고 뭐 공법인 해가지고서 뭐 무슨 투자를 늦자고 무슨 한국 학문 연구 개발하고 그런다는 명분을 내세우는데 지금 보니까 지네들끼리 다 뭐 연결돼가지고 다 헤쳐먹으려고 국립대학 안 하고 법인화하는 것 같은데 저 여기서 그냥 공개로 말씀드리지만 서울대학교 다시 국립대학으로 바꾸던가 아예 없애버려야 됩니다. 정말 창피합니다. 진짜. 저도 동감을 하고요. 이번에 서울대 선후배라는 것들이 하는 꼬라지 보니까 문 닫아야 된다 생각하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런 일이 좀 있었어요. 뭐 운동권 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 항상 배가 고프죠. 그래서 이제 막걸리 집에서 그냥 김치로 술 한잔 하고 있는데 한 놈이 선배님 배불리 먹을 기회가 있습니다. 뭐냐? 동문회 제 아는 사람이 있는데 동문회 행사를 한대. 동문회의 날. 그래서 우리가 그날 양복 같은 걸 입고 하객으로만 가면 호텔에서 뷔페를 먹고요. 또 뽑기를 해서 선물까지도 줘서 우리가 선물도 갖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럼 먹으러 가자. 무능한 선배. 그래서 갔어요 다. 그래 가니까 롯데호텔이었던 기억이 나. 소공동. 거기서 뭐 동문회 행사하고 뭐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운동권 얻어서 양복 입고 가서 구석에 앉아 있지만 남의 일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좀 비현실적이고요. 그렇죠. 뭐 소개하는 사람 보면 동문회 임원이 뭐 고위 무슨 변호사부터 의사. 우리는 서울대 다니도 이 따뜻한 미래는 기약도 할 수 없는데 저것들은 여기 호텔에서 잘 차려입고 와가 아주 쇼를 하네 싶었어요. 그래가 그때 이제 뭐 동문회 장학금 뭐 저 전달식도 하고 지랄들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정말로 이질적이다. 그렇게 느꼈거든요. 뭐 밥은 많이 먹고 왔는데 그날 설사했어. 근데 이 서울대 정말 이게 최고 대학은요 양심에서 나오는 거지 그 기술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서울대는 문을 닫던가요. 이번에 서울대 하는 모습을 보고요 이제 한계에 왔다 생각을 합니다. 서울대 폐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